지금 대한민국 해안선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세상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서 바다와 함께 살아온 우리 어촌들이 지금 정말 조용히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바로 2045년입니다. 이 숫자를 좀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해가 되면 대한민국 어촌 대부분이 사라질 거라는 정말 충격적인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경고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라는 거죠. 한 어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청년들을 오게 하지 못하면 부산 어촌의 명맥은 끊길 겁니다. 이 절박한 한마디, 이게 바로 이 위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세대의 삶과 그 유산이 통째로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를 5가지 핵심 질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촌은 도대체 왜 사라지고 있는 건지, 젊은 사람들은 왜 떠나는지, 또 어떤 경제적인 장벽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 내부의 갈등은 뭔지, 마지막으로 새로운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위기가 대체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규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왼쪽을 보시면요. 지난 10년 동안 어업 가구가 무려 35%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어민 4분 중 3분이 60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동체가 줄어드는 걸 넘어서 아주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전망을 보니까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45년에는 전국 어촌 지역의 81% 이상이 소멸, 고위험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삶의 방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협받고 있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죠. 19%.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어업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 5명 중에 청년은 채 1명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대를 끌어들이는데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한 어민의 말이 이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배 빌려준다, 어장 빌려준다. 그래도 애들이 정착할 곳이 없으면 못 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거나 의료, 교육처럼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직업을 넘어서 삶을 꾸려갈 기반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설령 젊은이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어도 이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경제적인 장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부가 되려면요, 딱 2가지가 필수입니다. 하나는 어업 허가권, 그리고 또 하나는 배와 장비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장벽이 나타납니다. 정부가 허가를 새로 내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은퇴하는 다른 어민한테 웃돈까지 얹어서 사야만 하는 구조인 겁니다. 어민 김한태 씨의 지적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있긴 있지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정부 지원금으로는 배와 어구를 사기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시는데요. 실제로 수억 원에 달하는 초기 비용은 이제 막 시작하려면 젊은이들한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다가오는 거죠. 심지어 마을 안에서도 경제적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가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전통적으로 고기를 접는 어업에 비해서 김이나 전복 같은 걸 키우는 양식업에서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대박을 터뜨린 소수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 있는 아주 복잡한 사회적인 역학관계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과연 어촌 공동체는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인들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인식조사가 있습니다. 결과가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 대부분이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고는 답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을이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피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머리가 아닌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외부인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더니 반응이 훨씬 더 주저하는 걸 볼 수 있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선뜻 환영하지 못하는 이 묘묘한 경계심. 어쩌면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가장 높은 장벽일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그럼 정말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어업 공유경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개인이 모든 걸 다 사서 소유하는 대신에 어선이나 어업 허가 같은 핵심 자산을 마을 공동체나 협동조합이 갖고 있다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이 과거고 오른쪽이 미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개인이 혼자서 모든 빚과 위험을 다 짊어지는 대신에 마을이 함께 자산을 공유하고 그 위험을 나누는 거죠. 수억 원의 빚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물론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이 네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공유할 배와 허가를 국가가 좀 지원해주고 책상에서 배우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이 모든 새로운 시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정말 여기서 살고 싶다고 느낄 만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이 삶의 방식이 지금 소멸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과연 공유경제와 같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 오래된 공동체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